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일자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51만 명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를 세워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잠실 한강공원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전방 30m 지점 잠실 한강공원과 한강 자전거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고요. 시간은 6시 34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테쿰새의 저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쿰새의 저주라 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입니다. 그분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었던 사건이 바로 테쿰새의 저주와 관련됩니다. 자, 어제 도널드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하지 못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측근들이 대권 출마 선언을 좀 늦춰야 된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각으로 어제 도널드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최근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공화당한테 민주당이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큰 차이로 패배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또 상원에서는 현재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는 12월 6일에 실시될 예정이고, 그걸 빼고 나머지 개표 완료된 상황은 공화당이 49석, 민주당이 50석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실시되는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설령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긴다 할지라도 50대 50의 의석이 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그 상원 의장은 현재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50대 50의 의석이 될 거고, 그러면 민주당 소속인 부통령 겸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역대 중간선거 1934년부터 지금까지 88년 동안의 역대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모두
집권당인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었었는데요. 1934년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1998년 민주당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2002년 공화당의 아들 부시 대통령, 이때 3번의 중간 선거에서만 집권당인 여당이 승리했었고, 나머지는 집권당이 패배할 정도로 중간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해서 여당인 집권당이 승리하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이번에 여당이 승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크게 패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음 대선, 2년 후 대선에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으로 차기 대선 재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플로리다주의 공화당의 주지사 드센티스가 트럼프의 대타로 공화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텐데요.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 드센티스가 최근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으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선을 거쳐서 최종 경선에 통과된 사람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대선을 치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올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과 겨뤄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트럼프는 미국 헌정 역사상 2번째로 띄엄띄엄 대통령에 2번 당선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에 재선된 경우, 연속적으로 재선된 경우는 꽤 많았었는데요. 띄엄띄엄 된 경우는 22대와 24대 대통령에 당선됐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유일한 케이스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2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는 이미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했고, 현재는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또 47대 대통령까지 하게 되니까, 트럼프는 45대와 47대 대통령을 띄엄띄엄 하게 된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를 촬영하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철교 남단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으로 향하는 직선 주로입니다.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태쿰새의 저주는 뭐냐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7명 연속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자, 실화입니다. 실화.
자, 1812년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치릅니다. 즉 미영 전쟁인데요. 미영 전쟁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인디언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결국은 미국의 화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1813년에 미영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에서도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데호 남쪽에 있는 오하이오 주를 무대로 활동했던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는데요. 그 테쿰세는 굉장히 무공이 출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미국을 상대로 싸웠었는데요.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해서 결국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 의해서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사살이 됩니다. 그 테쿰세가 사살이 될 때 자신을 쏘았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씀드린 그 내용의 제목이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남겼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7명 연속 적용이 됩니다.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7명 연속 적용이 돼서 그 7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했는데 그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남겼다 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제목이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그게 7명의 대통령한테 연속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적용이 누구냐? 그 저주의 말을 남긴 때로부터 28년이 지나서 1840년에 그 저주를 받았던 윌리엄 해리슨,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은 전쟁 영웅들이 대통령에 많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됐듯이 미영전쟁의 영웅 윌리엄 해리슨이 저주의 말을 받은 때로부터 28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윌리엄 해리슨은 나중에 자신의 손자도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제23대 미국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인데요. 그러니까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손자 관계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 지금부터는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친족 관계에서
대통령이 두 분이 배출된 가문이 4가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인데요. 46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46명의 대통령 중에 클리브랜드는 22대와 24대를 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그 45명의 대통령 중에 친족 관계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가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4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2대 존 애덤스가 아버지고 6대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부자 관계. 미국의 첫 번째 친족 관계에서 대통령을 2분 배출한 경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 대상자였던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나중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그게 이제 친족 관계에서 대통령을 두 분 배출한 가문의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촌 관계라고 합니다. 12촌 관계.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32대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2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가문이면 정당도 보통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공화당이고 32대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 케이스가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분 배출한 세 번째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가 걸프전 당시에 미국의 승리를 가져왔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또 9.11 테러 직후에 테러와의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들 부시 대통령, 이 가문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친족 관계에서 대통령을 2분 배출했던 네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인데요. 22대와 24대를 클리브랜드라는 한 인물이 대통령을 2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역대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을 배출한 가문은 4번의 케이스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한 경우가 많은데 연임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가 안 바뀝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 할 때 전반 4년이 43대 대통령 오바마, 또 후반 4년이 44대 대통령 오바마인 게 아닙니다. 8년 계속 그렇게 연임으로 8년을 할 경우에는 대가 안 바뀌어서 그냥 미국의 44대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반면에 띄엄띄엄 됐다 그러면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22대 대통령도 하고 또 24대도 했습니다. 띄엄띄엄. 그래서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46대이긴 하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인 겁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미영전쟁의 영웅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저주를 받고 28년이 지난 1840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저주의 그 말처럼 1840년에 당선됐다면은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4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주의 말에 적용이 되는 거죠.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이 다음 연도인 1841년에 취임할 때 1841년 3월 4일이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취임사를 100분 동안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고 낭독을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옷이라도 우비라도 입고 또는 우산이라도 쓰시고 취임사를 낭독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취임자는 나는 28년 전 미영 전쟁의 영웅이다 라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취임할 때 나이가 만 69세였습니다. 1841년 지금부터 거의 180년 전인데요. 취임할 때 나이가 만 69세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고령의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니까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객기를 발휘한 겁니다. 나는 28년 전 미영전쟁의 영웅으로서 이 정도 비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10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병상에서 1개월 수행하다가 바로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쿰새 저주를 태쿰새로부터 받았던 그 당사자 미영전쟁의 영웅 윌리엄 해리슨이 태쿰새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서 1860년에 또 당선이 됩니다. 누굽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당선이 되니까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6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기 때문에 태쿰새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1864년에 재선되고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한 게 1865년 4월 9일인데요.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14일에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결국은 자, 여기서 자전거 주차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도 결국은 태쿰새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자는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가필드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 시작되고 6개월쯤밖에 안 됐는데 암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1900년에 당선된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그분도 암살이 됩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896년이 초선, 1900년이 재선인데요. 1900년이면 여하튼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0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재선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도 태쿰새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가 돼서 재선 임기 시작되고 한 6개월쯤 된 시점에 암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은 임기 한 2년 반 정도 된 시점에서 병으로 죽습니다. 본인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재선 선거운동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지 않았는데 측근들이 굉장히 독촉을 해가지고 재선을 노리고 재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방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오리건 주를 거쳐서 캘리포니아 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심장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급히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심장 마비로. 그래서 하딩 대통령은 태콤스 저주의 5번째 희생자로 병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미국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제32대 미국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초선, 1936년 재선, 1940년 3선입니다. 1940년 3선, 1944년 4선, 그 다음에 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1940년에 3선 됐으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3선이 된 거죠. 그래서 태콤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그분이 45년 4월 12일 날 4선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고, 그로부터 18일 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5월 8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하고요.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6년 정도 승리로 이끌어 왔는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뇌출혈로 사망하는 그러한 불운이 있었습니다. 태콤스 저주의 6번째 희생자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로 20년 후인 1960년에 당선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분은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과 링컨, 가필드, 맥킨리 이 세 분은 해리슨은 암살, 죄송합니다. 해리슨은 태콤스의 저주를 실제 받았던 해리슨은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링컨, 가필드, 맥킨리는 암살이 되고, 하딩은 병으로 죽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병으로 죽고, 마지막 존 F 케네디는 암살입니다. 그래서 다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는데요. 그 7명 중에 4명은 암살이고 3명은 병으로 죽습니다. 이게 바로 태콤스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인 1980년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총은 맞았지만 가까운 병원에 빨리 후송돼 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살아나셨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레이건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인디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인디언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태콤스의 저주에서 풀려난 거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인 2000년, 새천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분은 총 자체를 맞지 않았죠. 그런데 정치 연설을 야외에서 하시다가 수류탄이 투척이 됐는데 30m 거리에서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불발탄이어서 살아났고요. 또 과자 중에 프레첼이라는 딱딱한 과자가 있습니다. 딱딱한 과자 프레첼을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기도가 막혀서 기절을 했는데 또 급히 살아났습니다.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은 태콤스의 저주에서 또 적용이 안 됐는데요. 문제는 2020년에 당선되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십니다. 2020년에 당선됐으니까 이제 1의 자리수가 0이고 10의 자리수가 2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돼서 태콤스의 저주의 주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천만다행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생존해 계셔서 다행인데, 만약에 아직도 임기가 안 끝나셨고 재선에 성공하셔서 또 재선 임기가 시작되실 수도 있는데요.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가시는 그런 불상사는 제발 발생하지 않기를 빌어봅니다. 테쿰스의 저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께 적용되지는 않기를 정말 기원하고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51만 명의 대입 수험생 여러분들의 선전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